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났네요. 제니스입니다. 지금 막 퇴근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좀 일찍 왔거든요. 네, 퇴근 전에 한 원장님께서 이제 장톡을 보내시다가 이건 톡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유선상 전화를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고민이 창업한 지 1년 정도 돼 가세요. 그래서 병아리트는 살짝 벗었지만 그래도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축적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 또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이 초보 원장님이 아기가 너무 어려서 엄마 같은 심정으로 그런 아이를 키웠다면 큰 애들을 경험했다면 훨씬 더 다루기가 수월할 텐데 경험이 너무 없고 착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휘둘리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조만간 영상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오늘은 제가 좀 적어왔어요. 원장님, 교습소에 계신 원장님들이 꼭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일일이 다 노트 필기처럼 꼼꼼하게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기록하셨다가 도움되시는 구간에 필요하게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공간에서 원장은 혼자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혼자고, 아이들은 일대 다중으로 또 몰릴 때는 그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원장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거 이 시간에 몰리면 내 감정도 막 추스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갑게 학생들 맞이하기입니다. 막 웃으면서 또는 너무 오바스럽게 이렇게는 안 해도 정말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왜요? 내 고객이니까. 어머,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워. 어제 왜 안 왔어? 이렇게.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기. 물론 바쁠 때는요, 이렇게 눈길 한번 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녀가 온 줄을 모르는데 공부하고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너 언제 왔어? 선생님 몰랐네.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기고요. 두 번째는 명분 있는 칭찬하기. 예. 우리가 두리뭉실한 칭찬 이거보다는 좀 쪼개서 섬세하게 어떤 한 부분을 콕 찍어서 칭찬해 주면요. 되게 그 전달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오늘도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안 해오는 아이들은 계속 안 해와요. 근데 그러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부모님께도 협조를 요청하고요. 어머, 우리 땡땡이가 어제 주말 숙제 있었는데 못 해왔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믿죠. 근데 막상 학원에서 보면 주말 내내 숙제가 안 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저는 학원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숙제하는 분량이 한 4, 50분 정도 나온다, 이 자녀가 평균. 그러면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만큼 또 따블로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땡땡아 오늘 숙제하느라고 여기서 시간을 다 허비했거든. 리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시스템이 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리딩 집에서 하고 선생님께 영상 보내. 독해는 영상 보내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랑 워크시트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이렇게 저는 그 미션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저는 다시 남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자녀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원에서 숙제를 했다. 이 자녀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시간도 오바됐고 그럴 때 기존에 주던 어떤 달란트를 배로 더 주세요. 땡땡아,
오늘 숙제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근데 앞으로는 집에서 해와야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딜레이 되고 오늘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건 그만큼 너가 손해거든. 이렇게 잘 전달하시면서 어쨌든 힘든 이 자녀가 그것을 했잖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칭찬해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이들 보면 이 예스걸 예스맨이 있거든요. 아, 우리 땡땡이는 맨날 예스야. 저는 이렇게 칭찬해요. 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맨날 예스야. 실질적으로 특히 저학년들 그런 아이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그 부분을 극찬을 해주시고요. 그런 류의 학생들 있죠. 왜 뚱한데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단답형이야. 예스, 노 이것만 해. 근데 이 자녀가 리딩을 할 때는요, 굉장히 소리를 크게 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게 영어 실력도 많이 올랐을 뿐더러 그 한 번 영상을 제가 찍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카톡으로. 우리 학원에서 땡땡이가 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평소에는 뭐 얘기를 하면 네, 아니요 이것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콕 찍어서 와, 우리 땡땡이는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정말 정말 우리 우석이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선생님 너무 기분 좋아. 영어는 정말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 너무 잘해. 이렇게 자녀가 무의식 속에 항상 리딩은요, 계속 그 리듬감과 그 템포를 잊지 않고 그 톤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가 늘 들어왔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린 학생 중에서 정말 똘똘하진 않아요. 근데 예스보이야. 뭘 시키면 네, 네,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녀가 손씨인데 아유, 우리 손 박사는 아주 예스보이야. 예스보이. 너무너무 잘해. 제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요.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박사래.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오바스럽게 낸 게 아니라 너무 성실한 거예요. 어린애가. 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고, 이리 오려면 이리 오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분야를 집중 칭찬해 주는 거. 예, 명분 있는 칭찬하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몰릴 때 몰리는 시간은요, 정말 제 손이 모자라요. 원장님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럴 때 들이 어떤 경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할 때 주변에서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거나 또 형 누나가 도와주거나 이러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러한 도움을 준, 배려해 준 아이들에게 놓치지 않고 또 칭찬을 하고 또 달란트를 줍니다. 땡땡아 너무 고마워. 뉴페이스인데 이 자녀 이거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예, 이런 경우 그러면 아이들이 이 분위기가 어떨까요? 서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좋아해요.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미안해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나와 같은 아바타가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렇게 몰릴 때 집중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아이들과 조금씩 쉐어해서 아이가 뭐 답지를 못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헤드셋을 잘못 껴서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인쇄 출력을 못 한다거나 이럴 때는요, 그 주변에 조력자들이요 쫙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해줄 때 그 부분을 또 배려했다는 의미로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상대의 허점을 잘 알기입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막 몇백 명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작 50명 이내인데 그 아이들을요 정말 일일이 선생님들이 알 수 있어요. 이 자녀는 맨날 열심히 하는데 틀린 게 더 많아. 예, 그냥 허투루 불어. 그리고 이 자녀는 맨날 마킹하는데 틀린 것도 맞았대. 이런 아이들은 정말 잘 주시하셨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있잖아. 선생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뭔데요? 너가 너 자신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 그걸 선생님이 잘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사실은 놀랍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냈거든요.
너 이거 모르잖아. 근데 왜 질문하지 않아? 너 이거 모르잖아. 얘가 왜 답이야? 설명해봐. 이럴 때 아이들이 당황하거든요. 이 자녀의 유니크한 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관찰하셨다가 그 자녀의 부족한 걸 선생님이 투입이 돼서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다시 메꿔주고, 끄집어내고 메꿔주고 수정 보완해주고,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중간 점검 확인인데 뭐냐면, 뉴페이스가 뭐 3개월 지나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한 2달 정도 사실 지나면 떠봐요. 땡땡아, 그동안 어학원에만 다니다 왔는데 우리 교실 시스템이 어때? 우리 학원 어때?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제일 잘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물어야 될 대상을 어머니께 물으면 아무래도 100% 전달력이 딸려요. 어머니, 우리 땡땡이 다니지 한 3개월 됐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저는 학생한테, 비단 그 자녀가 초등 저학년일지라도 저는 직접 물어봐요. 땡땡아, 너 지금 2달 다녔어. 한 3달 정도 다녔는데 우리 교실이랑 너 기존에 다닌 학원이랑 어떻게 달라?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그대로 제가 들으면 비교가 되거든요. 이 자녀가 지금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구나. 우리 1차 고객인 학생이 이러한 영역에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학원이랑 똑같이 취급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학부모님보다는 직접 학생들에게 제가 중간중간 그렇게 잘 묻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일부러 방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업 중에 와야 저를 만나 뵐 수 있는 거니까 뭐 결제가 됐든 이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사적으로 이럴 때 방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님하고 느낌이 조금 그래도 한 2, 3분 정도,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는 아이들은 수시로 제게 1명, 2명 계속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럴 때는 조용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땡땡아, 지금 선생님이 여기 어머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금방 봐줄게. 이러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양쪽으로 다 전달이 됐어요. 어머니께도 저는 시간을 오래 낼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전달이 됐고, 또 학원생들에게는 잠깐만 오지 마줘, 이 얘기가 동시에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께 집중해서 왜 오셨는지, 또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일로 오셨는지 이런 거를 귀담아 들으시고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다시 학생들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많이 쓰고 또 헤드셋도 많이 쓰고 하지만 이런 디바이스에 있어서 고장난 거는 없는지, 아이들 인식 중에 저 자리는 늘 안 돼, 저 자리는 늘 고장나 있어 라는 인식이 박히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셨다가 어디 자리가 안 되는지, 또 키보드가 왜 안 되는지, 고장났는지 바로바로 교체해서 어느 자리 하나 고장난 곳이 없는 그런 교실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특히 고학년 사춘기나 중학생들은요, 남학생들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 있거든요. 대들기도 하고 뭐 극할 때는 진짜 이 버릇이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하원하기 전까지 그 상대의 기분도 또 선생님의 기분도 학생들과의 그런 감정 처리도 잘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원장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학부모로 받을 때, 학생들로 받을 때, 어쨌든 그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저는 원장님들만의 해소법을 꼭 찾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시간 정도 걷거든요. 다행히 앞이 산이기 때문에 1시간 걷고 제가 즐겨 찾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진하게 마시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감사하게도 중고서적이 집 앞에 있어서 꼭 들려서 책 한 권 하나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힐링이거든요. 원장님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를 꼭 찾으셔서 당이 당긴다 그럼 단 걸 드시고, 또 수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를 떠시면 되고, 그렇게 원장님들만의 해소법을 찾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조금 상세하게 저장해 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상담을 충분히 하고 이 어머님이 올게요 라고 했지만 안 오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예상치 못했을 때 몇 개월 후에 그 저장해 놓은 섬세한 연락처가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머리에서 뜨죠. 스캔을 뜨거든요. 아, 이 어머님, 몇 달 전에 맞아 문의했었는데 다시 우리 학원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걸 벌써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땡땡이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미리 고객을 알아봐주는 센스. 저는 이렇게 저장을 상담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어머님, 동네가 어디다 그러면 어디 동네, 요 정도로만 해놔도 그게 바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장해 놓으셨다가 다시 재차 연락이 왔을 때 원장님들께서 미리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 네, 뚜둥. 이건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화내지 않기. 예. 저도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요. 아우 돌 이 소리도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참죠. 예, 감정을 숨기고 최대한 다시 한번 저는 그때 심호흡을 크게 해요. 그리고 한 템포를 조금 늦게 말을 해요. 한숨 쉬고 속으로 쉬는 거죠. 들키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내 감정을 그 0. 몇 초에 빨리 순환을 시켜서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전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쁜 티 안 내기. 바쁠 때 있어요. 진짜 가장 몰릴 때 거기다 또 전화도 와, 학부모님이 뭐 물어봐, 뭐 학생도 또 물어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티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위기를 타서 아이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검사 맞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자녀는 필히 정말 지금부터 아무도 오지 마 하고 이 자녀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바쁘네. 선생님 지금 전화도 오고 막 정신없네. 대충 나도 검사 맡아야지. 이런 순간을 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선생도 만만치 않아. 이런 느낌을 반드시 전달을 하시려면 올 스톱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다시 읽어볼래? 이거 잘했는데 얘는 왜 맞았어? 이런 거를 더 평소보다 집중 꼼꼼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선생님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바쁜 티 내지 않기. 그 다음 비교하지 않기. 땡땡아 쟤는 이건데 너는 왜 아직도 이 교재야. 이렇게 직선적으로 비교하지 않기. 어른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기. 또 하나는 상담할 때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상담할 때 어머님 정말 여지껏 뭐 하셨어요? 헛돈 쓰셨네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 감정이 그대로. 네, 그런 거 내색하지 않기. 그러셨군요. 속상하실만 하네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대로라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고 고퀄리티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어머님도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희망을 드리는 그런 상담법. 예상치 못해서 지금처럼 장기 결석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원장님들만의 교실에 룰이 있을 거예요. 내가 3일 정도는 보충 수업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메이크업이 안 돼. 이럴 때는 다음 달에 차감해 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교육비를 어느 정도 정산해서 환불을 해드릴 건지를 원장님들만의 룰을 만드셔서 어머님과의 아무래도 그런 금전적인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쾌하지 않게 잘 정산해 드리는 것도 원장님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구를 다녔어. 근데 이 친구의 소개로 누가 또 왔어. 이럴 때 그 소개받았다는 어머니께 무슨 뭐 상품권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뭐 교육비를 얼마 정도 차감해 준다거나 이렇게 금전적인 거는 학부모님들하고 오고 가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갖고 소개했을 뿐인데 원장님들이 꼭 그거를 돈으로 아니면 상품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받아보니까 좋네. 그럼 또 누구 소개해야지.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엔 챙겨줬는데 이번엔 내가 2명 소개했는데 왜 아무 말 없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거는 절대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땡땡이 제가 교재한 권 서비스를 다음 달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뭐 2자녀를 소개했다 그러면 2권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원장님들이 재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후회하는 건 인테리어 바닥을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환한 색으로 했네. 아무래도 신발 신고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늘 닦아도 사실은 지저분하거든요. 바닥 자재는 좀 어두운 게 좋겠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교실 보면 또 어떤 원장님은 무슨 카페처럼 약간 어두컴컴한 교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도 또 환한 공간에서 또 책을 보고 컴퓨터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바꿔서 또 형광등으로 백열등으로 좀 환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외모 어떤가요? 선생으로서 이랬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어라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잠바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런 거는 좀 피해서 또 편안하다고 좀 펑퍼짐한 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피해야 되는 외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갇혀 있고 좀 깔끔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하고 지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아줌마틱하게만 안 입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우리가 광고한 지 오래된 현수막들 배너들 이런 거는 오히려 되게 치명적이에요. 오래된 것들 이런 거는 들은 다 과감하게 떼어 버리십시오. 오히려 이미지의 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신규 입회 시즌이니까 발빠르게 빨리 하셔서 저도 얼마 전에 다시 철제 간판으로 다시 다 했거든요. 그렇게 시즌일 때 미리미리 구상하셔서 또 지저분한 건 좀 치우고 새로 만약에 내가 새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차라리 오래된 거는 다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학원의 이미지가 손상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청결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신규 창업 오픈하시는 분들은 책상 정도는 칸막이가 반드시 있는 걸 저는 선호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오바되긴 했지만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생각나는 건 상담하실 때 원장님들이 꼭 메모하는 그런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뭐 자매가 왔거나 남매가 왔거나 아니면 친구가 왔거나 했을 때 이름을 헷갈려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례예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케이스도 이 자녀 이름이 리엘이에요, 리엘. 근데 자꾸 라엘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상담하다 리엘이에요 이러고 리엘이에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확하게 메모하고 자신 없으면 그 이름 또 보고 불러주고 호칭하고 이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정도는 에티켓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원장으로서 교습소에서 해야 될 것과 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정리했는데 이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한번 쭉쭉 적었지만 화면에 정리는 못했지만 원장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또 오픈하거나 아니면 현장 필드에서 많이 도움되시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